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수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늘 또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제목이 또 깁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요즘은 정말 책 제목이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저자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자는 앤 마리 사바스라는 사람인데요. 31살에 무려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실제로 본인이 인터뷰했던 백만장자들을 그들의 공통점을 추려가지고 네, 책 한 권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5가지를 구독자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걸 뽑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 시각화하는 습관을 가져라. 네,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또 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굉장히 막 시각화해서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해라. 그리고 느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예로 이 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가 첫 번째 책을 냈대요. 자기 주방에다가 탁 놓고 그 옆에는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이거 책 뭐예요? 왜 2권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나는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 손님으로 나갈 거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 책을 보고 내가 저자로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를 돼서 나가는 그 장면을 그 2개를 놓고 계속 시각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자녀들이 우스워 콧웃음을 치고 그랬대요. 근데 정말로 4년 후에 상상을 한 4년 후에 연락이 와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챕터에 이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다른 부자의 이야기인데 꿈을 우선 명확하게 해서 시각화를 하고요. 꿈의 이면에 있는 목표들을 명시하라고 합니다. 네. 꿈의 이면에 있는 목표를 명시하고 3단계가 매일 그 목표를 추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각화한다고 해서 좋은 그림, 멋진 뭐 장면, 뭐 좋은 집 사진 붙여놓고 나는 저 집에 살 거야, 저런 곳으로 이사할 거야, 뭐 이렇게 맨날 상상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네. 어떤 시각화든 목표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상상은 굉장히 또렷하고 막 느낌이 좋게 하시되 목표가 뒤따라야 하고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우리 구독자님들 명심하세요. 네, 다음은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네, 제가 뽑은 2번째는요. 정직과 진실이 성공의 마지막 동잣돈이다. 가수 이상민만 보더라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엄청난 빚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채권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상민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밥도 사주고요. 힘내라고 하고 아프지 말고 진실된 마음, 의지 그리고 사람이 저 사람은 믿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정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뭐 여러 성공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꾸준히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뭐 빈말이나 허튼 약속을 하지 마라 라는 챕터도 나와요. 저는 되게 싫어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야 우리 그래 언제 만나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 없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인사치레로도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왠지 뭔가 뱉었으면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 그냥 뭐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야기일지더라도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엄격하게 내가 뱉은 말은 지킨다,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네, 제가 꼽은 세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네. 경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백만장자의 비결로 경청이 나왔어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신선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챕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왜 경청하기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람의 평균 말하기 속도는 1분에 125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에서 처리하는 단어는 그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뇌가 막 더 빨리 돌아가는데 뇌보다 들리는 말의 단어가 너무 느린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듣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경청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네. 호감인가요? 비호감인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팁으로 말하는 사람과 계속 시선을 맞추고 팔짱을 끼지 말고 동의할 때는 고개를 끄덕여서 표시를 해줘라.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조언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많이 빨리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조언을 빨리 해서 답을 내서 이 문제를 종결 지으려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거는 함부로 조언을 하지 말아라. 들어주는 것만 원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정말 친구들이나 뭐 사람들 고민 상담이나 뭐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당 부분 해결이 스스로 되고, 네, 마음이 많이 풀리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죠? 네, 우리 백만장자 스스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경청 능력을 키워봅시다. 노력하면 되니까요. 네, 새해에는 조금 더 경청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제가 뽑은 네 번째는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성공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투자 상담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성공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저는 주말이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으로 가서 무조건 쉽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 말이 정말일까? 이렇게 바쁜데 정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생각을 하러 시간을 내고 장소를 가서 생각만 하고 오는 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자기가 굉장히 골몰했었던 어떤 문제점을 혼자 우연히 되게 생각할 수 있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에서 해결을 했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나 역시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따로 정말 시간을 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빌 게이츠도 1년에 몇 달간은 아예 쉬면서 생각만 한다고 하죠. 네, 여러분 바쁘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요, 내 인생이 제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에 휩쓸려 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때때로 다시 나를 붙잡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어떻게 가고 있지 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 네, 5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문구는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라 입니다. 이 문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떤 영상에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성공을 어떻게, 사람들마다 성공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정의가. 네, 근데 그것을 내가 정의한 성공을 두고 그것을 향해 가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주관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보이기에 성공해 보이는 것.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거에도 속도가 느릴 뿐더러 이뤘다 치더라도 뭐야 이거야? 이게 성공이었어? 하면서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 그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읽어볼까요? 성공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행복하고 여유로울 수 있고 생존을 위해 매일 일어나지 않거나 일하지 않아도 안심이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충분히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자신의 진실성이나 가족의 가치관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적 자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분 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면의 존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네. 여기만 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가 다 다르죠? 네. 여러분의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네.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백만장자,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또 조금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생각도 좀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에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좀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5가지 정도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소사장 소피아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